행정혁신 담당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혁신 담당 최영국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인계한 제한 사업은 8월 30일까지 발굴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경남 연구원에서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고 지난 6월달에 구속을 한번 1차 제안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자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통보해드린 이전 공공기관의 시설 목록을 참고하셔가지고 부서별로 신규 사업을 적극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본자체 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는 중점 사업 중에서 혹시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있다면 오늘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 내용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했을 때 실제로 다른 시군에 좀 도움이 된 게 있었습니까? 통영의 어떤 신화유산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고성 같은 경우에도 예. 공공이나 실거주택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에는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LH가 이제 진주로 내려오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공공기관 이전 관련돼서는 김해나 창원, 진주가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 고성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주 쪽에 핵심도시가 들었으면서 진주만 발전하고 인근 시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들도 들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진주에 살기를 원하고 진주에서 출퇴근하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진주는 과연 인근 시군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고민해본 게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꼭 그쪽 지역만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이어서 기획감사 담당하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 지방재난 시도이양 사업 예산 신청 관련입니다. 균턱 시도이양 재난 대상 사업 31개 세무사업을 위하여 사업부서에서는 또 관련 부서를 방문 사업 설명해 주시고 또 사업부서에서 또 예산 담당하시고 우선순위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또 예산 담당하시를 각오하여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도 지방재난시도 이양사업 확보는 33개 사업에 24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은 31일까지 실가사업소에서 요구한 자료 취합 결과 저희 세출 구조 조정 삭감액보다 자체 사업 요구액이 많습니다. 금주의 실사는 지방재정추진 청정회 결과 행정 절차 유행 여부와 집행 지원 사업 등 예산 편성 시급 순서를 검토하여 세입 감소에 따른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업무 계획 없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또 당초 예산 편성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확인 결과 8월 20일까지 도에서 전산 인증을 마감 예정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도비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 사업부서 설명과 함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행정복지부 임금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청 직장 문의집 입학 운영과 관련하여 8월 6일날 통영시 직장 문의집을 방문해서 임시망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수님께서 직장과 가정이 함께하는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검토를 지시하던 사항으로 참여 대상은 혼청뿐만이 아니라 고성과 보건소 그리고 인근 있는 상하 수도 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학대 운영한다면 다수의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직장 문의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공부된 고성군 임기제 공무원 채용 임용 문서를 8일까지 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인원은 6명으로 평소에 서른 운영에 사면 그리고 아동부 전담요원의 임용 좋은 인재가 좀 등용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 사업이 이게 통연시가 잘 되어 있는 거다, 그죠? 네, 지금 자기들 근무를 지어서 다른 쪽에 위탁을 좀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 직장 어린이집 운영하면은 군청 공무원들 자녀분들이 많이 올 수는 있는 겁니까? 어때요? 저희들이 지금 간단하게 좀 조사를 좀 한번 해보니까 예. 한 13명, 50 미만의 어린이들 같은 경우 13명, 고성이라든지 이렇게 좀 한다면 나름대로 좀 그렇습니다. 고성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 가족들도 필요하겠지만은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가족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딱 반만입니다. 조사대원은.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여나 이제 당연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민심은 그리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것도 다 잘 고려해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목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정기군 균등군 주민시설을 보고하겠습니다. 납실 업무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사업 세대조와 사업장을 둔 법인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부과해나는 4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디스 발송은 8월 11일까지 하고 납부 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난 6월 1일에 문체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개인 사업자와 중소부업에 대해서 이번에 5만 원이 부과되는 데가 50%인 한 2만 5천 원을 감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과 대상이 준비가 다 안 돼서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한 6,700만 원 감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정부를 조사를 8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 전체가 해당이 되고, 소모성 물품은 제외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우리 상반기에 실제로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집중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휴가 가셨습니다. 재무과를 보면 항상 좀 미안했던 부분이 고생하는 걸 비교해서 좀 이렇게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재무과였던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격리파트 부서는 나름대로 권한도 있고 좀 그렇게 했는데 조기 집행 이런 것 때문에 속된 말로 대석방치한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다른 분들도 좀 재무과는 좀 많이 좀 챙겨줄 수 있도록 저 또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중시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약하여 진행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1차 신청 방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까지 시행업체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금일 17시에 고성도 사회복지 회계와 업무 해당 시간 고성 지구실에서 있겠습니다. 이 업무를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그러면 300가구 정도가 네. 장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복지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실시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운영되며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청을 받아서 경로당 68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의 고승군지의 위탁 운영을 합니다. 다음은 2020년 여름학기 행복한 학교 운영입니다. 개강식은 오늘이며 8월부터 8월 22일까지 3주간 운영하게 됩니다. 한 4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업비는 공동모금의 후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수 주요 계획입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공사업 추진 관련 고성군 영업처 학생 무심 추진위원회 청천회의를 동창회에서 금요일 해달라고 해가지고 8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영호 면사무소에서 결정보자 합니다. 학생 모심 추진위원회는 1차로 지난 6월 23일 날 각 기관별로 15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9일 영호면 복지회관에서 2차 관계자 모임을 가졌었고 저희가 7월 16일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3차 회의시에는 1, 2차 추진위원회 회의시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한 작은학교 살리기 총괄 추진계획 설명과 그리고 기관별로 세부 추진 역할 부여로 일정대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를 끄고 말씀하시는 건가? 마이크를 켰는데 잘 안 되네. 나는 이제 마스크가 좋은 거라 잘 안 들렸는가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삼각 보도점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반대 지적삼각 보도점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지적삼각 보도점의 명칭과 위치, 좌표, 표고 등 기초점의 정보를 안내판을 통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신고 이전登記 특별 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보증금 위촉을 법정위에 4명 해서 총 511명, 그 다음에 법무사 진행하고 총 518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보증 교육은 8월 10일 화요일날 실시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께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선지 사례는 저번 주 그 지역의 특보 때문에 몰랐고 내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고문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 사항입니다. 지난 7월 30일 목요일날 문화청에서 2차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결정을 못 짓고 못 제주로 연기하는 걸로 이렇게 문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재심의에 따른 보완 추가 자료를 저희 과에서 주인 경계단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보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에 김해 함안 고령으로 시작해가지고 17년 7월에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가야 고문군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 고성을 포함한 4개 지역이 포함되어서 추가 전체 7개 지역이 가야 고문군 세계유산 등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9년 3월에 한국 1차 심의에서 조건부 발견이 되었었고 올해 7월에 2차 심의에서 결정을 올해 9월로 연기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올해 9월에 결정이 되면 내년 8월에 유네스코에 등재 실사가 오고 2020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안무는 보고서를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관련돼서 우리 고성이 조금 넣는 편이다. 그래서 이게 보면 시작했던 사람은 고령 군수가 아마 가야문화권의 회장이지 않습니까? 고령이 대가야였던 것 같고 김해가 건강가야고 여기는 하만이 아라가야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늦게 좀 시작했지만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그렇게 좀 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시군의 담당 과장 중에 제일 젊으신 분 같은데 제일 또 능력도 있고 김영국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명기 전국고등 축구대회가 어제 개막하여 8월 13일까지 스포츠타운 및 동구성 체육시설 일원에서 계속해서 개최가 됩니다. 두 번째, 조항문장 올롤장이 8월 1일 토요일 날 개방해서 8월 31일까지 시흥장에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용자 수는 138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대상 대학레드 스포츠 교육은 17기부터 20기까지 8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의 그 대학 배구 선수권 대회 때 그때 선수들이나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 좀 음식이 조금 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죠? 이 청룡제 하면서도 혹시나 똑같은 지적이 오지 않도록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물놀이장 들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다 그죠? 예, 저희들이 단체 위주로 동행을 가고 했는데 계획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입소문도 나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더 많이 오고 그런 거죠. 저는 이제 담당 과장님의 판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상화님 정말 고맙고 옆에 있는 김영국 과장도 좀 잘 좀 가르쳐 주시기. 알겠습니다. 공연파라 보호드리겠습니다. 학교 성명공사 지도정보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3리 영업초등학교 불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청년 감림 지정 기준 충족화, 비상농도 측정 인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불법 폐기물 관련돼서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고성군도 보면 헌민장님들이나 그리고 이장님들이나 그리고 주민들이 좀 제보할 수 있도록 다시는 고성군에는 불법 폐기물이 저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챙겨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수지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지만은 또 제2의 경원 수지가 발생한다면 행정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법면에도 계속적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인날 기념 경남 푸른수면 미래 선도식 행사가 경상남도 주관으로 8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홍영국제음악장에서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날 행사 참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부천 우들사 2차 해양수산부 현장 자문을 8월 5일과 6일 2일간 올해 사업 대상지인 하일 동문항, 대화 당항항, 그리고 당동항 현장에 실시합니다. 현장 자문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양은 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성인날 기념 우리 지금 도의 성과 관련된 공모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담당이 지금 어디죠? 문화관광과인가?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성과 관련돼서 경남에 공모사업을 하면 고성군이 될 확률이 있을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영과 거제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해도 마찬가지. 지금 이 총괄 책임자가 전에 말씀드렸던 왜 윤미숙 씨지 않습니까? 윤미숙 씨가 통영의 섬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오다가 전남도에 스카우트 갔다가 다시 경남도로 왔는데 이분이 전남이나 통영의 섬을 어떻게 갖고 왔는지 지금의 그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분도 한번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고 그거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도 될까 말까 한 사항일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회장님들이 잘 챙기지 못하면 과장님들이 챙겨야 됩니다. 윤미숙 씨가 추구하는 섬을 어떤 식으로 변화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그분의 생각들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의 조건도 거제 통영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가 우리 이제 남포항 배우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수변 모대나 놀이터나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국가 예산, 국가 공모사, 국가 거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시급화가 필요하다 싶은 것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발빠르게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대략 이게 이제 용역하고 예산 가지고 하면 몇 년이 걸릴 건데 당장 우리 고성군의 국민들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싶으면 이것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하는 게 맞죠. 3년, 4년 뒤에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좀 고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주가 성민이면 연구공원에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고용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계부서 협의를 8월 상임위원 3회에서 개최합니다. 그 협의 내용은 상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개혁에 대하여 부서의 협의 후 조속히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와 어울려 남성공원 등 도시공원 모여수에 대해서도 장애인 및 유무차, 이용불편 병역 및 편의시설 전수조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의는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면보다도 먼저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여기 이제 쉼터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 속에서 좀 일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례 경기가스 광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휴가로 일자리 창출 담당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제1단계 공공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참여자 모집입니다. 8월 20일까지 모집하겠습니다. 읍면지역 광역단 20명 등 34명을 모집하여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 2020년 희망 일자리 사업은 지난 7월부터 417명을 모집하여 차질 없이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하부는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신에 와서 보고하는 게 계장님들은 좋은 일입니까? 별로 좋지 않은 일들입니까? 다 말하셔도 됩니다. 안전관리과 모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과 모드리 사항은 상가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이주 대상자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시는 8월 6일 목요일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영인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예, 지참석 대상은 우리 과장님과 허슬 과장님, 그러면 면자가 이주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 회의를 하게 된 동기는 지난 7월 15일 경상남도 기본계획 주민설명회시 이주 대상자가 이주 단지 조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주민 의뢰사항을 수렴해보는 그런 회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9월에 계획된 주민 간담회 수원사에도 여러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으로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법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이 8월 3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위반 시 과태료가 8만 원 부과되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 01은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이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10m, 횡단보도 내 안전신문고 앱으로서 단속을 계속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린이 통학로 현장 실태조사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저희까지서 고성군과 녹색 어머니 회장의 임명과 어린이 통학로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 사항을 갖다가 논의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녹색 어머니의 회장의 임명과 이제 통학로 현장 실태조사 간담회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실제로 보면 녹색 어머니가 경찰서 소속이면서 하고 있는 일은 교육청 관련된 일이고 실제로 이제 안전과 관련된 것은 고성 국민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담회를 할 때 이제 저는 군청, 교육청, 경찰서 그리고 녹색 어머니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같이 앉아서 간담회를 하는 것은 한 번에 모든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날 간담회는 지금 통학로 관련해서 도와 저희가 18기 시군에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지금 녹색 어머니를 참석시키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이 조사를 하면 학생들이 부모님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참석할 수 있는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는 통학로 관련해서는 별도로 그분들을 의논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녹색 어머니를 저희들 조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간담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 의견 잘 청취하고 난 뒤에는 교육청과 경찰서, 군청이 같이 앉아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항상 그리고 그 기관마다의 중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책임지는 것은 군청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우리 보건지소 뒤쪽은 이제 주차 타워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거기가 지금 저희 보상을 한 23억 정도 했는데 실제로 단편적인 주차장보다도 좀 장기적으로 주차 타워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 타워를 하면은 2천 정도에서는 다음에 저희 스마트시티 쪽에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은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계획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1층은 먼저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 타워든 다른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맞겠고 그다음 KTMG 뒤쪽 같은 경우도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던데 그 주차 공간도 좀 매입을 해서 만드는 것. 전체적으로 중앙로 4차선은 향후에 주차선을 없애고 주민들의 이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다음에 주차 타워를 확보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마련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주차 문제 좀 해소 좀 하고 마찬가지 이제 하일, 하이, 상리 그렇게 전 영호 영연의 이제 교통 문제 삼천포까지 가는 것, 진주까지 가는 것 이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건설까지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그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사전 역량 강화 사업이 현장 포럼을 금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고성은 면전마을하고 바위 사고, 영호의 악영마을,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간 추진 도시개발 사업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그 항공고등학교 앞에 교사지구 장강 베스트 시리 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550세대 사업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한 4년 정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 향후 추진 계획이라든지 그 주변 불편사항이 없는지 주민들과 같이 영역 정치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건축과 개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청년주택 그 지원사업 공모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초 저희들이 6월달에 1차 공모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저희 이제 분야는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해서 2차로 공모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8월 말까지. 지원 규모로는 신축인 경우는 10억 이내, 그리고 기존 주택 활용은 2억 5천 이내에서 토기와 공비 5.5 5대5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으로는 이제 기존 주택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이 필요한 수요 맞춤형 주거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청년이 조금 수요가 부족한 부분에는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기농, 기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 조건은 이제 인근 시세 50% 정도 좀 저렴하게, 지금 이제 상호 같은 경우는 거북이 집 같은 경우는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규모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적으로 경제적인 굉장히 부담은 완화되는 그런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하나 궁금한 건 청소년 수련관 준공이 언제쯤입니까? 지금 이달 말 정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인 8월 말인 겁니까?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BFP 인정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일부 조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벽하게 좀 마무리를 해서 준공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고 나서 완화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사전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을 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느낌만 좀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관이 멋지게 만들어지니까 고성공들이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이렇게 쭉 가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행사나 다른 것들을 만들면서 분위기를 업시키는 이런 과정들도 필요한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끌다 보면 어수선하게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완벽을 대하기 위해서 준공이 늦어지면 준공 이후에 어떤 행사,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또 국민들에게 또 말씀해 줘야 국민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건데, 모든 행정은 그것만 놓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끝나야 또 다음 단계로 가면 이상하게 오해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르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 굳이 이를 계속 그런 식으로 어렵게 풀어가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초창기 때 거기 지나갔던 모든 국민들은 정말로 환호했었습니다. 너무 멋지다고. 근데 그게 몇 달 쭉 진행이 되니까 이상한 느낌들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이 들 때는 다음에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공사를 이렇게 마무리 어떻게 멋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정병 씨. 그럼 8월 말이다 그죠? 실내적인 공모 사업은 그러면 8월 중순 정도에 이렇게 확정이 됩니까? 지금 1차 공모 좀 진행 중에 됐어요. 그렇죠. 마무리 되면 한 8월 말쯤 아마 그것도 8월 말 정도 되는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농업센터 농업정책과 보도드리겠습니다. 농업의 날 행사 주인위원회 심의를 건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농업센터 2층 A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호중께서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주재하실 계획입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고성군 여성노업인센터 여성노업인 정책광자를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친환경농업연구소 소관회 2층에서 개최합니다. 강사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 정책팀장님께서 직접 강의하십니다.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 관련 정책 사업 설명이 있으니까 여성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7월 23일 날 해운대구와 MOU 체결 이후에 저희 농업교센터에서 할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검토 수요일 날 제가 해운대구 방문해서 업무 협의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내용은 아마 저희들이 1,200명 정도 되는 해운대구 공무원들과 그리고 40만 3천 명 정도 되는 해운대 구민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농수축 특산물을 어떻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를 좀 논하고 하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서울의 상sen상에 서울의 강남구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구 그런 거죠. 이제 좀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우리의 농수축산물들을 그쪽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만히 준비는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농업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의 내용을 보면서 위원장이 부분수 그러니까 이제 행정에서 위원장을 맡는 이유는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맡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농업인의 날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에 심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심의에는 지금 이제 보수가 이렇게 위원장으로 그렇게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행사 중간에 대해서는 저희 농단회에서 또 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로 해가 구성되어 있고 일차적인 부분은 운영위에서 일단 한두 번에 걸쳐서 의논을 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 심의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좀 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를 만들면 항상 행정이 장이 되더라고요. 전에 제가 청년정책협의회에 처음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그 위원장이 제가 되어 있어서 저는 청년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조례가 어떻든지 간에 그걸 바꾸더라도 청년들 중심으로 호선에서 위원장을 뽑는 것이 맞겠고 그분들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가는 것이 맞겠고 그 과정에 행정은 서포트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아마 농업인의 날 행사는 지금 분위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거죠. 예. 먼저 우리께서 말씀하신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한 5년 정도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사 개최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약간 좀 미개최하는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지 않으면 작년에도 못했지 않습니까? 2년 연수하지 못하는 건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 달에 하는 이유는 추수감사제 비슷하게 한 해 농사지었던 분들을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내년 농사를 준비해 들어가는 과정 대략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이전처럼 많은 사람들 다 모여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단체들이 많이 있으면 그 단체별로 좀 이렇게 분산해서 우리가 좀 가서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영해면의 촌선축제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촌선축제는 취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여서 하는 행사는 취소하지만은 그 예산을 가지고 영해면 마을마다 직접 다 찾아가면서 격려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이런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 저는 이제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이전에 다 모여서 하는 것만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이제 저희들이 찾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 그 예산 그대로 활용하고 목적은 더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또한 저는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되도록이면 행정이 맞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은 거죠. 그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고 싶은데 예산을 행정이 틀어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민간단체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우리는 법상 하자가 없으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이목과 보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일 동안 실시한 친환경 농촌 문장 교육 결과를 보도드리겠습니다. 개천 청담마을 등 15개소에서 530명이 참석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소특작 감독의 2명의 자체 강사를 참여시켜가지고 교육했고요. 교육 참여자 저는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비가 온 가운데 음회장님과 그 다음에 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지역조합님께서 격려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제기한 합동으로 중국에서 날려오는 대어 대충 현장 조사가 8월 5일에 있습니다. 농촌비전통제대응과 이우일 박사 등 중앙, 도, 경남 강제기한 13명이 참여하여 4일 삼산을 대안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차질에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개했던 것 같이 경상남도에서 계획하고 관리하고 있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책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저희들 전체 검사기관은 경북노도 공무시험 시험소방도 지수하고 저희 공수기사하고 저희하고 그 실무들이 협의를 해서 가방에 가면 문제가 없고 그냥 친구들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 냄새 가신다 가장 밀집한 4.6도를 그 초과가 있습니다. 의심병들이 지금 1차 조사되어 있고 63개 농가에 대해서 장마철 대책 관련해서 그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와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식품 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쌀빵 제조 기술 보고를 위한 상품화 교육을 오늘 제안합니다. 이번 교육은 우리 쌀과 특산물을 활용해가지고 상품화를 하기 위한 전문 교육입니다. 앞에는 베이커리 판매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디저트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쌀빵 상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보건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양, 희망, 금연, 구강 실체 활동, 건강생활 실천 동영상 학부모 대상 건강 승부지를 서머 산타의 건강 선물 그룹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고성 어린이집에 13개소 950명의 아동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름 산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썰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휴가 복귀 신고합니다. 이번 휴가 때 저는 이전부터 미뤄왔던 치과 치료 그리고 그 외에는 집에서 좀 잠만 잤던 것 같습니다. 휴가 중에 오늘 간부에 대해 드릴 말씀을 정리하다가 좀 깜짝 놀란 것은 일주일 동안 간부 공무원을 보지 않았다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았는가 싶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 제가 좀 이렇게 변했는지, 원래 저는 좀 감옥한 스타일이라 잔소리는 안 하는데 누가 이렇게 저를 나쁘게 만들었는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짧게 2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좀 통화를 하면서 형님 내년 가을에 열리는 고성공룡세계엑스포 명예대회장이 안 되신다. 재판도 잘 끝났고 좀 형님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재명 지사님은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조만간에 고성군에 좀 오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항종 국장님은 경기도지사 비서실에 좀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좀 협약식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 고성공룡 엑스포가 대박이 날 수 있도록 전부 다 모든 행사가 내년으로 미뤄지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를 가장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지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명예대회장으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사 지으신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전국적으로 고령, 영세 농업인들이 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농촌의 일손은 부족해지고 영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육묘 그리고 병해충 방제 아마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병해충 방제는 90% 정도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육묘 지원에 관해서는 좀 담당 부서는 지원 방안에 대해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사업은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원하는 사업인 것 같고 또 몇 분의 의원님들은 제게 또 말씀도 하셨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휴가도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